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조기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5월 17일 나온 발언인데요. 이런 뉴스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만은 심 대표가 당시 했던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당 정체성 후퇴를 비롯해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당 정체성이 후퇴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심 대표가 이야기한 당 정체성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총선의 선거 공약집에 나온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4가지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차별에서 평등으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라는 제목으로 5가지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잠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후퇴되어 있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괄적 혐오 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고 있습니다. 즉, 차별에서 평등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4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인데 구체적인 예로 처음 들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죠. 자,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개편,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 추진할 기능의 강화, 또한 성평등 교육을 상시화할 제도적 개혁, 그 예로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평등, 성차별, 성주류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양성평등, 양성차별, 양성주류화는 좀 다른 개념이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생물학적 성, 즉 타고난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젠더라는 용어를 쓰죠. 그것은 사회학적 성의 개념입니다.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인정하되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회학적 성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차별 금지입니다. 또한 그것을 성주류화라고 얘기합니다.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이러한 성평등 교육, 즉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강화해야 된다. 또한 잘 알려져 있는 이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는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동반자 등록법, 다양한 가족 구성. 아마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가족 구성은 일남 일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전통적 가족 제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흔히 정의가 됩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하는 가족 말고 다양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검색을 해보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가기 위한 세 번째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혐오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특정 집단, 성별 등에 대한 혐오, 왜곡 표현 및 조장 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와 광고의 자율 규제 강화 및 벌금제 도입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칭 혐오범죄 금지 예방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오싹한 내용들인데요. 혐오 표현, 혐오 행위가 되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차별금지법 말고도 따로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혐오 행위, 혐오 표현이 뭘까요? 이번에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태원 클럽에서 급진적으로 확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혐오 표현, 혐오 행위라고 일부 세력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행위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가기 위한 네 번째 정책입니다. HIV 감염인 건강 등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의 선거 공약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HIV 감염인 흔히 에이즈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가칭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요. 이 법에 따라서 간병, 상담, 복지, 치료의약품 의무 공급 등 감염인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있는 검진, 전파, 매개 금지 등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나와 있는 검진, 전파, 매개 금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도 에이즈 환자들은 치료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5번째입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가기 위한 5번째 제시하는 정책입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정의당 쪽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이른바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지지해왔던 내용이죠. 군형법 92조 6항. 군대 안에 동성애 처벌하는 처벌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군대 안에 동성 간 성행위는 더 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6번째입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가기 위해 제시한 이번 총선에 제안된 정책 중 6번째. 성별 변경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저도 자세히 더 들여다봤는데요. 성별 변경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성별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그 절차 등을 규율하는 가칭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 등에 대한 특별법.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요, 성전환자의 수술 및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고 국가 지정 전문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고 여자에서 남자로 바꾼다고 할 때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고 제가 아는 분 중 정의당을 열혈 지지하는 어느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소박한 정의감을 가지고 특정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모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도 드려봤습니다만은 사실은 별 소용이 없더군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중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치 집단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할까? 아마도 한민족의 부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이 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남한 땅에서 이른바 평화, 평등, 정의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하고 묵상을 해봐야 하는데, 이 민족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화와 평등,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이야기하는 정의일 뿐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는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택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면 편벽한 집에서, 펜날로 된 집에서 살게 된다라고 학개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적 부르심, 국가적 택하심, 우리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명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데 북한을 열고 만주와 연해주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에 하나님의 공의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부르심, 국가의 택하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세대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죠. 그런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2,500만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이며 만주에는 200만 조선족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것이며 그 다윗의 열쇠가 예루살렘 땅끝까지 전해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행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민족의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른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모른다면, 우리의 사명을 모른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웅덩이를 파도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무슨 인간의 평화일 뿐 하나님의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평등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바라는 평화일 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평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할 때, 그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집사님들 주변에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뭔지, 우리 민족의 부르심과 국가의 택하심을 굳건히 하는 새로운 세대가 마치 새술이 새부대에 담기듯 일어날 수 있기를 거듭 기도해야겠습니다.